구독, 좋아요. 이제 국제적인 상황 또 한국의 화물선 HMM 나무 화물선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우리 화물선 피격 관련된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일단 좀 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또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고 진행되는 사항도 지금 악시오스나 몇 개 언론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압축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14, 1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한 장짜리 MOU 체결안이 지금 양측에서 협의가 됐다. 상당히 근접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언론에서 지금 주요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악시오스가 먼저 보도를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로 그 악시오스 보도를 인정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네. 무슨 얘기냐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악시오스 보도는 14개 항의 수정안에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게 14개 항은 한 페이지짜리다라고 표시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의 문안에 14개 항을 간략히 적어서 그게 파키스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시키고 이 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건 좋다 하고 미진한 건 미진하다고 다시 수정을 해서 또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 측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서 이틀 시간을 줬어요.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회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48시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나절 지났다고 본다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까지 이란이 이 미국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보내면 이제 두 특사가 가서 대면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하는 단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골자는 이래요. 일단 30일간의 시스파이어를 한다. 일단 모든 전쟁 행위 가서 벌떼 작전으로 무슨 드론 공격을 하니 무슨 뭘 나포를 하니 이런 것도 다 중단한다. 일단 그거를 30일간 하고 그 30일 동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한 뒤에는 그 30일간에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 그게 큰 틀이고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20년 그리고 이란은 5년 그래가지고 결렬됐잖아요. 그런데 악시오스는 12에서 15년 선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20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란이 말한 5년에서는 훨씬 더 미국 안에 가깝잖아요. 네. 12년에서 15년 정도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걸 약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이란 안에 두지 않고 미국의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러시아 혹은 제3국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에 맡긴다. 그리고 이란의 이 원자로 특히 원심 분리기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전면 사찰을 허용한다.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완강히 버티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의 의견에 근접이 됐다. 그게 악시오스의 보도인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 대한 철통 봉쇄 전면 봉쇄는 유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이란이 하는 걸 이틀 동안 지켜본 뒤에 이란이 이번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안 되면 니네가 이제 어느 정도 의견 통일을 해오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이란의 경제난이 지금 갈 때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경파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온건파들의 주장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더 득세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등하면서 끝났고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보다 이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 주도권을 쥐고 중동 전쟁을 단판을 이 종전으로 이끌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죠. 예. 자, 주요 핵심적인 내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7일이니까 14, 15 이전에 한 일주일 안에 협상이 종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MOU가 맺어지면 한 달 정도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거란 분석도 있으니까 한번 진행되는 쟁점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예, 테레사미님, 파란 ILY님 후원 그리고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자, 한국 화물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HAM 남무호 지금 두바이항으로 예인 중이고 오늘 오전에 뭐 정확히 시간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지금 시간쯤이면 거의 두바이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도착을 했거나 근처에 있겠네요.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피격당한 장소로부터 걸린다. 약 70km 정도 거리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이제 도착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할 텐데 조사단이 파견이 지금 일부가 돼 있고요. 감시관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감시 전문가가 가 있습니다. 아니 감식 전문가요. 그런데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유성락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 침수나 배후 기울임은 없었다. 이야기도 했었고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는 작전이 중단된 만큼 검토 필요성이 없었다. 두 가지는 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 지금 이제 새롭게 샤헤드 드론 공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성락 실장은 피격이 좀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이 시켰겠죠. 왜냐하면 안보실장 유성락이 무슨 저렇게 긴급 브리핑까지 자청할 만큼 그런 사안이 지금 없었어요. 네. 그 별 얘기 안 했잖아요. 전황에 대해서 얘기도 않고 유성락 뭐 휴가 갔나 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우호 피격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자청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 얘기가 핵심이에요.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침수, 다시 말해 그 배에 물이 들어왔다거나 배가 한쪽으로 기울은 그 움직임이 없었다.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는 원래 지금 미국이 그 와서 참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네.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그런데 작전이 중단된 만큼 자 저것도 오바예요. 중단했다고 안 했잖아요. 일시 정지라 그랬지. 근데 기정사실처럼 작전이 중단된 만큼 검토 필요성이 없어졌다. 아이고 잘 됐네. 군대 안 보내도 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놔두고 지금 반미에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이 네. 지금 불편해 하잖아요. 네. 아니 또 미국 대통령이 혹은 미국 전쟁부 장관이 군사 지원하라 와서 도와라 그럴 때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보내야 되는 거야? 술렁술렁 한다는 걸 지지층의 동요를 지금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유성락 보고 나가서 당신이 그거 아니라고 좀 해.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두바이항으로 예인되고 또 저게 일어난 게 UAE 연안에 있는 남우호에서 일어난 일을 청와대에 앉아서 유성락이 어떻게 알아요? 침수가 됐는지 배가 기울었는지 뭐 알아요? 저거 옆에서 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저건 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지 전문가들과 많은 그 국제 안보 전문가들, 선박 전문가들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좌연에서 물보라가 일어났다. 네네. 물기둥. 물보라가 뭐예요? 뭐가 땅 때릴 때 확 튀는 게 물보라 아닙니까? 그렇죠. 폭발음, 충격이 있었다. 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이게 이 빈 배예요. 그 나무호라는 그 배가 벌크선. 근데 아시다시피 기관이나 중요한 거는 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지. 빈 배인데 왜 있겠어요? 근데 그쪽에서 물보라와 충격음과 이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면 그게 거기서 뭐가 터집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침수가 있었는지 배가 기울었는지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아냐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모르고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UAE와 그래서 지금 그 두바이로 지금 예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 예인하면 현지 전문가를 지금 급파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뭐 오늘 중에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야 물이 들어왔는지 기울었는지를 알 텐데 네. 그보다 앞서서 뭐 앉아서 천리를 봅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세월호 때 생각이 났어요. 네. 뭐 미국 잠수함이 와서 부딪혔느니 별의별 네, 좌파들의 선동적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이성락 실장이 얘기했다면 믿을만한데 현지 전문가들은 물보라, 폭발음, 외부 충격 그리고 세 가지를 들어서 현지에서 그 본 해양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샤헤드 136이라는 이란의 공격용 드론의 소행인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측합니까? 엄청난 위성과 현지에 파견된 수만 명의 그 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ABC 방송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배가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혼자 행동은 무슨 혼자 행동 거기 떠 있었을 뿐인데라고 얘기하는데 주변 정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 배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기동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의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경고 방송을 타전했다는 게 계속 나와요. 물러나라는 얘기지. 네네. 그 타전이 있었다고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물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떠 있었거나 이 한국 측의 지금 청와대의 주장대로 아니면 이동을 하니까 이게 말 안 듣네 하고 뭐 진짜 침몰시키려고 공격한 건 아닌데 샤헤드 136이라는 그 공격 드론을 보내가지고 한두 방 쐈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란의 경고 방송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경보도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방공 경보를 왜 날립니까?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니까 조심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 경보도 왔었다는 것은 방공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미사일, 드론. 그러니까 기뢰에 의한 이 피격 가능성보다는 지금 드론과 모종의 미사일 같은 것에 의한 지금 드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정황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는지 저렇게 얘기를 한다? 왜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단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침수나 배의 기울임이 없었다고 하는 그 단정도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단정부터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거는 지지층을 겨냥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어떤 다독임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네.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단된 거 아니다. 네네. 일시 멈춤이고 군대 보내라는 요구가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검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잘라 말한다. 미국이 역시 저것도 치부책에 적어둘 만한 역시 이재명 정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라고 기록될 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 자, 하나 좀 곁가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사단 파견 얘기하면 세월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천안함도 이제 한번 대비해 볼 만하잖아요. 당시에 민간 합동 조사는 워낙 규모도 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렇죠. 모였다. 제가 천안함도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과 대비해 볼 때 지금 이번 조사단 파견은 급파 2명을 이제 감식 전문가를 먼저 보냈다고 지금 알려졌고 추가로 보내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조사단과 과거의 천안함이나 뭐 세월호는 또 마찬가지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당시에는 천안함. 이재명 세력이나 이 정청래 세력이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사 결과는 또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권력을 안 잡았던 야당 입장이었고 지금은 모든 권력을 틀어진 집권당의 무소불위의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가 있죠. 예. 지금은 언론도 거의 90%가 다 이재명 정권 편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발표하면 믿게 돼 있고 발표하는 대로 보도해주는 충실한 이 언론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지금 엄청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란이 우리 이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경제난에 못 이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키스탄을 통해 중재안을 내니까 네. 그 바람에 프로젝트 프리덤이 잠깐 중단되는 바람에
그 얘기가 좀 잠시 주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됐으니까 군대 파병 검토 필요성 없어졌다 치고 나온 것이고 지지층이 좋아하겠죠. 네. 역시 이 이재명 정권은 반미까지는 아니라도 미국의 할 말을 다 하는 자주 정권이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지층을 다분히 의식한 그 브리핑이었다고 보고 피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지금 얘기할 만큼 저러면 조사단을 왜 보내요? 그냥 한국에 앉아서 언론하고 토론회 해가지고 발표하면 되지. 확실치 않고 침수도 없었고 기울임도 없었다. 누구 얘기인지 밝히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자, 유성락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의 대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을 공격당했다는 것은 일종의 좀 재난 사태, 대형 사건인데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볼까요?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화물선, 우리 선박에 대한 피해와 중동 정쟁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보고 난 후에 별도의 우리 화물선이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또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조현 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되묻는 식으로 물었다고 그래요. 평소에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답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어제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이 안방여포 장재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방구석 여포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얘기만 우리 허앵커가 말씀하는 내용 중에 저는 참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중단했나? 뭐 했었나? 이게 뭔 얘기냐? 미국이 정보 공유를 하나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저는 그 생각이 대뜸 들었어요. 예. 한미 관계가 좋을 때고 한미 동맹 관계가 탄탄하게 유지되면 저 정도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까 대통령이 굳이 외교부 장관을 앞에 두고 저런 거 안 물어봐요. 당연히 군 라인이 됐든 또 뭐 여러 가지 이 시긴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이 갈등의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그 어떤 시긴트 정보도 지금 한국과 공유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이 제대로 된 언론 정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 손 명비어천가로 도배된 그 중동 전황이나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 네. 본인도 보면서 에이씨 이런 건 정보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법해요. 네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서상에서 물어보잖아요. 알면서 물어보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만기를 칠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왜 물어봅니까? 아니 미국의 뭐 인터넷 매체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외교 라인이라든가 주미대사관도 일절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하라고 비싼 국민 세금 줘가지고 지금 외교관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강경화는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정보가 안 나오고 미국의 의중이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시각각 지금 이 그 소식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민감하게 쫓아가는 기능, 그것을 공유받는 기능. 그 중동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목도 같이 지금 걸려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된다 하면 저렇게 뭘 몰라서 그럼 알고 반문하는 건가? 그건 또 그 정황상 또 아니어 보이잖아요. 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지도 않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만 SNS로 물어보는 현실이 국민들은 답답할 것입니다. 예.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누비오 국무장관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마침 재밌는 장면이 한번 이 외국 더힐 매체를 통해서 나와서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은 이제 주요한 이슈에서 조금 비껴난 얘기를 한번 좀 잠깐 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질문도 굉장히 여러 이슈를 물어봤다고 해요. 이란 전쟁 문제도 물어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도 물어보고 바티칸에 이제 뭐 교황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티칸의 회담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방향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상당히 자세히 물어봤다고 해요. 글자가 좀 틀려버렸네요.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조크를 써가면서 상당히 좀 대답을 했다. 뭐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까지 유창하게 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들리던데, 루비오 장관의 저 브리핑, 그것도 백악관 브리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루비오 장관은 아시다시피 쿠바 보트 피폴의 후예입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쿠바계이면서 히스패닉계의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쿠바, 공산 쿠바를 목숨을 걸고 탈출한 조상을 둔 탓에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고 그래서 반중 노선이 확실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손꼽히는 또 반북한주의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그 뿌리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겸하고 있어요. 네. 원래 그 자리를 맡았던 마이크 왈츠가 지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가면서 그 자리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딴 사람을 둬가지고 그게 중요한 자리, 장관급으로 어느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혼자 두 자리를 다 하고 있는 게 루비오다. 네. 루비오는 차기 강력한 미국의 대선 주자입니다. 상원의원을 6년이나 지냈고 또 독자적으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격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마가 진영에서는 사실은 이 부통령 JD 벤스를 더 높게 평가하지만 JD 벤스는 사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백인을 중심으로 한 마가 진영은 56% 이렇게 지지하지만 루비오가 만약 본선에 나서게 된다면 경쟁력은 저는 루비오에게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히스패닉의 쿠바계를 비롯해서 네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소위 라티노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유권자의 비율이 20%가 넘어요. 흑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라티노 유권자들을 등에 업지 않으면 대선에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라든가 남부의 주, 그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민주당 강세 지역에 스페인계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루비오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인의 이 또 젊고 패기 만만한 JD 벤스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트럼프의 뒤를 이어서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가 될지는 저로서는 굉장히 예측이 쉽지 않다. 루비오의 경쟁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루비오는 외교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상원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갔고 그 밖에도 한국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지한파들도 많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 풀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네. JD 벤스도 물론 백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안다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쭉 보면 대단히 자신감도 묻어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레임덕이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겠지만 네. 벤스와 루비오에게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누가 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지층을 더 끌어와서 공화당 정부를 안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가 달라지리라고 보고 거기에서 루비오가 이 지금 미국이 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보통 미국에서는 저도 미국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해봤지만 미국 영내에서는 원래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예. 영어 이외에는 못 쓰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페인어도 공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어를 쓰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인구 증가율이 빨라요. 흑인보다 빨라요. 그래서
아마 이 루비오의 경쟁력 그리고 루비오의 자신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거 좀 경제 문제 한번 좀 연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준동쟁 여파가 상당히 작동을 하겠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금 결과가 알려졌어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가장 높이 많이 올랐다. 소비자 물가 뭐 상당히 이제 높게 올랐다는 소식이 2.6% 뭐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유가등 문제도 지금 상승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말씀 주신 건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 지금 부총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유상대 부총재 5월 물가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는데 물가 동향이라든가 전체적 경제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가 지금 심각한 건요. 5월 물가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 예. 예상했던 바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물가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석유류 관련 그 물가 이게 21.9%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더군다나 한국은 전 세계 15개 경제 상위국들 가운데 중국과 더불어 유의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값은 국제 시세에 비해서 700~800원 쌉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얘기는 한국의 휘발유나 경유값은 특히 휘발유 값은 3,000원 가까이 돼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거를 2,100원대로 이렇게 억눌러 놓는 바람에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이 3조 원을 벌써 훌쩍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4조 원 돼요. 예. 그럼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서너 달 있다가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그 보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 무슨 이재명이 집 팔아서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나라 돈이에요. 세금이다. 근데 이제 세금 추경 26조 2천억 원 일으켰는데 또 추경하자고 하면 인기 없으니까 지금 모든 걸 공소 취소 특검도 뭐 통과시키는 것도 지방선거 뒤에 한다. 지금 모든 거 부동산 관련 세금도 7월 달에 올릴 거야. 모든 건 지금 지방선거 뒤로 전부 뒤로 뭐 무슨 버스 차장입니까? 뒤로 가서 앉으시라고?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예. 그러나 물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뒤로 가란다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석유류가 22% 오른 게 4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는데도 22% 올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4% 더 올라야 맞는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물가는 지금 위험 수준입니다. 석유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항공유는 아주 폭발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항공업계는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저비용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무급 휴가를 5, 6월 달에 가라. 뭐 또는 무슨 그동안 주던 경력금, 진에어 같이 상황이 좀 나은 회사도 안전 경력금을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대요. 네. 지금 그리고 미국의 스피릿이라고 유명한 저가 항공사 있어요. 거기는 문 닫았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석유류의 물가가 22%가 올랐는데 그것도 눌러놓은 게 그 정도다. 그럼 나중에 추경을 또 하든가 국채 발행을 하든지 빚을 내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가 7천 뭐 오늘은 조금 빠지던데 주가 코스피 7천에 진통제나 마약 효과? 저는 진통제나 뭐 이 그런 거에 맞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지금 취해 있어요. 지금 어제 200개 종목이 올랐는데 내린 종목이 649개예요, 여러분. 80%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47%가 그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좀 파래요. 이거 지금 조금 내렸다고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B2액이 36조, 공매도가 20조가 넘었어요. 이건 보통 증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면 쌍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경고음이 요란해요. 그러니까 증시에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물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진짜 세금 폭탄 날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물가 상황이라든가 유가 또 유류 할증료 그다음에 주식시장까지 쭉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맥을 좀 짚어주셨네요. 오늘 일부에서 신종호 판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관련된 헌법 개정 사항 그리고 지금 중동 사태 오늘 특별한 인물로 루비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좀 짚어봤네요.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슬룸 목 마사지 베개 V2는 공기압 스트레칭으로 목 경추 긴장을 풀고 온열로 경추 속 깊은 곳 이완을 도와줍니다. 동시에 진동으로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는 동안에는 C컵으로 자세를 지켜줍니다. 이 베개는 단순히 편안한 감각을 넘어 수면을 통한 피로 회복 방법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목이 잘 뻐근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슬룸 목 마사지 베개 V2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잎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행,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